여러분,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어저께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와, 가히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영상을 또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말입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인가요?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다 말한 지 3일 만이에요. 속전속결입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야기했던 비무장지대에 군대 투입하는 거, 이것도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지전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도 평화의 메시지까지 던질 정도예요. 직접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단 말입니다. 어렵게 이룬 성과를 어떻게 하든 지키고 키워나갈 거라는 메시지까지. 그런데도 북한은 충격적인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도 지금 앞으로 이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 공동선언 계속 지켜가기 쉬울까요? 북한의 이처럼 막무가내 도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켜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북한은 국경 봉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이 경제 침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야말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미 간에 그죠? 협상은 지지부진하지. 뭔가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남한을 쉽게 말하면 조지는 거죠. 남한을 조져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빨리 이끌어내고 그 속에서 경제 협력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막 갑자기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는 걸 보면요,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졌는지 뭐 발표가 안 되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베이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북 삼성, 중국 동북 삼성에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북한도 만만치 않았을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치료하고자 했겠지만 뭐 치료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가 뭐 300명 가까이, 대한민국이 300명 가까이 죽어나갈 정도면 북한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의 어떤 불만이 폭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에다 경제난은 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지금
굶는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도발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주민의 어떤 불만 폭발 또 주민의 동요 이런 것을 통제하고 싶은데 대북 전단이 여기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렇게 도발을 도발로 이렇게 협박으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강경 대응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북한 자체를 자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어렵다 그러면 그죠?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만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부터 마스크 뭐 등등등등 방역 물품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코로나19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경제난이 심각하다면 남북 교류협력으로 뭔가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화해 분위기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미북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북한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국이 그냥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 한 상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남북관계에 있어도 미북 관계 속에서 또 새우정이 터지는 것 아니냐. 경제적으로 그만큼 공공하면 서로 협력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계속 이게 도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추가적인 군사행동까지 나서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급변해질 겁니다. 한반도 정세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요. 말도 못하게 클 전망입니다. 당장 보세요.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계속하게 되면요.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은 분쟁지역. 한반도는 분쟁지역. 이게 공식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동 간 거리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더욱 안 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국내 정세는 또 뭐 호락호락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내지는 일방적인 호소, 일방적인 어떤 대화를 해왔다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별로 지금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경제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4중권이 5중권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재확산 우려가 와 있죠. 여기다 미중 무역 전쟁은 얼마나 지금 심화될지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게다가 기업들은 지금 수출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습니까? 뭐 50% 이상씩 주력 산업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소비는 또 어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나서 반짝하더니 또 소비는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 리스크까지도 지금 한몫을 더 뜨게 생겼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리스크야 뭐 미국의 힘, 유동성의 힘 뭐 이런 게 증권시장을 받쳐가면서 쭉쭉 밀고 나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요 도발의 징후가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이제 북한 리스크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중고가 되는 거예요. 오중고.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그보다 좀 덜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뭐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현대 아산의 시설인가요? 그걸 폭발을 한다든가. 예. 그렇지 않고 이 38선에서 또 어딘가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예. 충돌이 일어나면 굉장히 크겠죠. 그죠? 예. 그건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어려운 데다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중고, 5중고가 되는데 하나 더 예. 악재를 지금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요. 입주기업체만 하더라도 130개 업체 정도 되잖아요. 예. 이제는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 건너갔다. 참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인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충격적일 거예요. 예. 게다가 나머지 개성공단의 시설도 저런 식으로 화풀이성, 보복성 예, 내주는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개성공단 내에 예, 북한군이 다시 주둔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동안 거기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얼마예요? 예, 남북협력사무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의 혈세라고 하는 돈 300억 원 가까이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참 경제적 타격도 크지요. 어쨌든 안 그래도 어려운 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이 예, 또 하나의 악재를 던져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을 좀 더 잘 배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상생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죠?